1910년대 민족운동과 1920년대의 무장독립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조금 힘든 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들도 원체 많이 나오고 독립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만 배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고 이름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대한독립, 대한광복, 한국독립, 한국광복 뭐 엄청나게 많고요. 비슷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흐름을 알고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흐름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두 번에 해서는 뭐 들어오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해도 공부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죠. 뭐 한국사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도 스포츠에서도 뭐 축구를 할 때 드리블 기술 하나 익히기 위해서도 엄청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대 민족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집회, 결사 뭐 이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민회도 비밀단체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반도 북쪽인 만주나 연해주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세우고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고 미국이나 멕시코로 가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들었지만 박상진이라는 분이 김재진 장군의 사수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멋있고 중요한 활동을 좀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화국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 없이 국회에서 위에서 모든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입헌군 주제는 왕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의 영국과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임병찬이라는 사람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복벽주의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고요. 일본에 그 선전포고문을 보내서 바로 거지를 좀 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박상진은 대한광복회 공화국을 지향했다. 시험 보기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임병찬은 대한독립위군부 고종의 밀지 복벽주의. 자, 요 중에서 복벽주의 공화국 요 부분이 보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만주와 연해주에서도 독립군 기지를 지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연해주에서는 요쪽 부분이 연해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북간도가 되겠고요. 여기 부분이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는 신안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그래서 이상설, 이동희, 최재형 요 분들이 활약을 이렇게 하셨다. 중요한 단어는 대한광복군 정부인데 여기도 대한광복까지 여기까지 똑같단 말이죠. 10년대는 대한광복군 정부와 광복회가 있었다. 그다음에 신안촌, 권업회 또 자주 등장이 되고요. 북간도에서는 중광단, 대정주가 중심이 되는 중광단이 있고요. 자, 이것이 나중에 김재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전서로 발전이 되고요. 서천사숙과 명동학교 이렇게 있었다. 자, 서간도 지역에서는 경학사는 우리가 그 신민회를 공부할 때 배웠던 부분이 되겠죠. 삼원보, 경학사 다 이쪽 지역이라고 지도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흥 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이 됐고 서로군정소 여기 있었다. 뭐야 이거 언제 다 외워? 이게 다 외우는 거 다 외운다기보다도 그냥 느낌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해주에서도 활동을 했고 북간도, 서간도 등에서도 활동을 했구나. 북간도에서는 나중에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증광단이 있었구나. 그리고 권업회 여기는 경학사, 삼원보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이쪽 지역에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냥 그 위치와 그 이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잔상이 남거든요. 그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뭐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미주 지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구나. 하와이에서는 대조선국민공단 박용만 선생님이 계셨구나. 이때 이승만도 여기 같이 갔다가 사실 요 이승만을 박용만 선생님이 약간 좀 뭐 부유한 집안에 계셨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으나 이 대조선국민군단을 내 활동을 이승만이 고발을 하죠. 뭐 그러면서 뭐 폭력적인 걸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멕시코에서는 숙무학교, 멕시코 에네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멕시코, 뭐 사탕수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미국이 되겠습니다. 김영하 선생님의 검은꽃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 에네켄 농장에서 이때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소설이 되겠죠. 자, 1920년대 무장투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다뤄지는 그런 소재들이 되겠고요. 자, 처음에는 1920년대 20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영화로도 있는 그 봉오동 전투가 되겠고요.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승리를 했던 그 사건이 되겠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니까 훈춘 사건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 일본 군대가 파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스스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 우리가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일본이 그렇게 만들어낸 조작 사건이 되겠고요. 우리가 청산리 대첩으로 일본 군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같이 합세를 해서 어당촌, 백운평 전투 등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열받아서 군대끼리 붙어서 졌으면 군대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간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처참하게 죽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독립군들이 거의 다 숨어 있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남자는 다 끌어내서 죽이고 방해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간도 참변을 일으켜 버립니다. 간도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간도에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밀산에서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 추운 곳으로 북쪽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했는데 계속 여기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 북쪽은 춥고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딜이 들어오죠. 러시아에서 우리 적군하고 백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적군 편에 서주지 않겠니? 백군에는 일본 애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그 내전 적군에 서면 일본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야. 대신 무기하고 식량을 줄게. 라고 하니 아니 우리가 왜 니네들 그 내전에 끼어들어야 돼? 라고 하며 안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럼 일단 일본군하고 싸울 수 있으면 가서 싸우겠다. 지금 뭐 어쩔 도리가 없으니 가보자 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분열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적군 편에 섰다고 해서 빨갱이 취급을 하고 공산당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가족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아들은 같이 못 싸우기도 하지만 전사를 하기도 하고 그 아내분은 일제 고문에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3부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순서대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중국의 군정이죠. 장장님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협력을 맺어서 미스야 협정을 맺어서 독립군을 같이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쁜 일이 있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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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되겠고 이 흐름을 암기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봉훈청간 대자구 미스야 협정 이렇게 외워주시면 저는 잘 외워지더라고요. 봉훈청간 대자부미 봉훈청간 대자부미 봉훈청간 대자부가 이쪽에 뒤에 있습니다. 대자부미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봉훈청간 대자부미 이렇게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승리들도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무기가 훨씬 초라하고 일본에 비해서 병력도 훨씬 없는데 이렇게 승리를 거뒀던 사건. 하지만 일본은 치사하게도 이런 조잡한 사건을 벌여가면서 탄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이것도 조잡하고 치사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3부는 다시 통합을 하려고 했으나 완벽하게 통합이 되지 못하고 요 3부가 요 3부입니다. 혁신위회와 국민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는 한국독립당이 만든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요. 중군 호로군과 중국과 연합해서 이제 일본과 싸우는 그런 활약들을 하기 시작하죠.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공 양세봉 장군 뭐 이분도 뭐 대단하죠. 김일성조차도 자기보다 이 양세봉보다 자기가 더 활약 많이 했고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을 정도로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 되겠고요. 조성 위영군과 합세하여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여기도 보기 자료로 많이 출제가 좀 되기도 하고요. 도코로 쌍대 지청천 도코로 쌍대 독립당 한국 독립군이 호로군과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다. 도코로 쌍대
그렇지 않고 조금 헷갈리는 뭐 이런 영릉과 흥정선, 뭐 위영군 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밑에. 근데 보통 문제는 이쪽에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약을 하셨고, 이분들을 대우를 해드려야, 현대사회에서 대우를 해드리고 기억해드리고 해야 나중에 또 이런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영화에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듭니다.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서를 쓰면서 활동선언서를 작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박재영, 최수봉, 김익상, 김상호, 김지순, 나석주 이 외에도 엄청 많으시지만, 이것이 뭐 시험 문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뭐 했고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 목숨 걸고 폭탄으로, 무력으로 일본에 저항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찰서나 뭐 총독부나 뭐 이런 데 폭탄을 던지면서 우리가 시위를 했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의거에 성공하고 붙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시거나 이런 고초를 겪으시죠. 위열단, 김원봉이 만든 위열단과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애국단이 있죠. 한인애국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이분들도 다 기억해야죠. 이봉창 선생님이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했으나 잘 되지 않았죠. 불발탄. 이때는 참 불발탄도 참 많아요. 일왕을 제거하지 못했고, 윤봉길 의사가 홍코 공원에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요. 도시락 폭탄, 수통 폭탄 둘 다 던지셨는지, 수통만 던지셨는지 도시락만 던졌는지 뭐 아직 정확하진 않아서 요즘엔 수통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의거를 일으켜서 일본의 장성들을 많이 제거를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 테러리스트라고 칭하기도 하죠. 막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테러하고 막 이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갖고 뭐 독립이 되느냐, 폭탄 던지고 뭐 이게 독립이 뭐 도움이 되는 행동이냐, 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대단하신 분들이고 뭐 고맙고 존경할 분들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독립운동 하신 것들이 다 성과가 있는 내용들이죠. 요 앞서서 봤던 무장투쟁운동이나 이런 분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뒤에 가서도 배울 거고요. 특히 윤봉길 의원은 중국의 장제스에게 큰 감동을 주죠. 아니, 중국 수십만 청년들이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조선인 한 명이 해내다니 하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 애국단을 만든 김구 선생님을 좀 같이 다니죠. 김구 선생님과 같이 다니고, 중국 관내에 나를 따라다니면 중국 관내에 내가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조직을 만들어 주겠어 라고 하면서 8년을 같이 김구 선생님과 장제스가 같이 다니게 되고요. 그래서 충칭에 정착을 하신 다음에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죠. 한국 광복군. 참 헷갈립니다. 한국 독립군 있고 광복군 있고 대한 독립군, 대한 광복군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한 광복군, 광복, 군 정부. 이게 연해주에 있었던 그런 1910년대 연해주에 있었던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 독립군. 이것은 1920년대 홍범도 장군, 또 장군이 운영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물론 나중에 대한 독립군단,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해를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군 단자만 붙은 그런 단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여기서부터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요. 독호로 쌍대, 중국 호로군과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요. 1940년 한국 광복군 군이 있었고요.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만든 단체가 되겠고요. 여기 사령관도 지청천 장군이기는 하죠. 이렇게 10, 20, 30, 40에 이렇게 있고, 대한 한국, 그 다음에 이 광복군이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 한국, 광복군이 처음과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외워주시면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무장단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문제는 잘 안 틀리십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뭐 굳이 생각한다기보다도 순서가 이렇구나. 대한 광복, 대한이 나와서 대한이니까 대한 독립군 나왔다가 한국 독립군 나왔다가 한국 광복군이 처음과 끝이고 대한 한국 이 순서구나 라고 나중에 조금 흐름을 알고 디테일하게 외우실 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 광복군은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내 진공작전, 미국 CIA의 전신 OSS와 합동작전을 하기도 하고 국내에 침투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해서 국내에 침투를 못했고, 광복에
우리나라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셨고 김구 선생님의 우려가 거의 현실이 되죠. 우리나라는 독립이 됐으나 힘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자,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는 김구 선생님과 장제스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다. 그리고 기타 강우규 그 서울역 가면은 요 동상이 있잖아요. 강우규 선생님 노인단을 만드셔서 사이토 마코토 마차의 폭탄. 이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 총독이죠. 강우규 선생님의 이런 활동도 있었다.